독립기념일을 맞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린 기념 퍼레이드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경찰이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흑인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공급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있어 노숙인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대규모로 재확산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을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이 제때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또다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겨냥한 총기 난사로 6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 하이랜드 파크에서 열린 기념 퍼레이드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하이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10여 분 뒤 20발에서 25발의 총상이 연이어 들리면서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지켜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이 의자, 유모차, 담요 등을 두고 급히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으며 일부는 흩어진 가족을 찾으며 오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현장 녹음물에 따르면 30발 정도의 고속 연사가 2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범은 인근 빌딩 옥상에서 거리를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했습니다. 경찰은 빌딩의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 한 장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병원은 8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총상을 입은 피해자 26명을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인 로버트 E. 크리모 3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시카고 메가 고속도로에서 발견돼 충돌 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미국 사회에 슬픔을 안겨준 총기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며 총기폭력과의 싸움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용의자가 총격에 사용한 총기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작곡한 랩 음악에 총격을 암시하는 가사가 포함되기도 했으며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낸시 로터링 하이랜드 파크 시장은 오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무기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로 매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시민들이 왜 총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이같이 학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터링 시장은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기 직전 소셜미디어에 범행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그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려 한 욕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는 길거리에 전쟁 무기가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이를 구매해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하이랜드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밥 크리모의 아들로 파악된 용의자는 어웨이크 더 래퍼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여러 개의 랩 음악을 작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5일에 발매한 Are You Awake라는 앨범의 가사에는 범행을 암시하는 가사가 포함됐으며 반자동 소총인 라이플이 등장하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는 이를 유해 영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경찰이 흑인 용의자에게 가한 총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흑인에게 수십 발의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는 지난달 27일 새벽 0시 30분께 오하이주 에크런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최소 60차례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3일 공개된 보디캠 동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워커를 향해 수십 발의 실탄을 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스티븐 마이렛 에크런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많은 양의 실탄이 발사됐으며 수사관들은 정확히 몇 발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관은 보고서에서 워커의 몸에서 최소 60개의 총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렛 서장은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보디캠 영상을 40차례 봤다며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을 강한 8명의 경찰관들은 직무정지 상태라고 마일렛 서장은 전했습니다. 워커 유가족의 변호사 바비 디찰로는 AP통신에 워커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총성이 계속 들렸다며 경찰관들은 워커에게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수갑부터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크런 경찰은 교통수칙을 위반한 워커가 멈추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를 계속했다며 그의 차량 운전석에서 권총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크런에서는 3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사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에크런 관리들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공급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인 너테샤 커니번은 지난 2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러시아가 하루 300만 배럴을 줄일 경우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90달러, 하루 500만 배럴을 감축하면 배럴당 380달러의 성층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배럴당 약 110달러에 3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강력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줄일 수 있는 원유 공급량은 하루 500만 배럴이라며 그것은 세계 나머지 많은 지역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능성 있는 위험은 러시아가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수출을 줄임으로써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생산량을 줄여 서방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원유 시장 긴축은 러시아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꺾이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는 희망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달 초 한때 1분기 말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분기 말에는 1분기 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8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도 1분기 말 배럴당 95.08달러에서 지난달 초 12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30일 종가는 105.76달러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았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은 1분기 말보다 2분기 말에 더 내려왔고 연화 가격은 5월 초 최고가 대비 30%가량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2분기 말 구리와 목재 가격은 각각 1분기 말 대비 22%, 31% 하락했습니다. 연초 원자재 가격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 공급망 혼란, 지난해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급망 혼란의 여파가 있지만 최근 이러한 가격 상승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또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규 주택 시장이 진정되면서 목재 등 건설자재 가격이 낀 거품이 빠졌고 미국과 유럽 등의 기상 여건 개선으로 곡물 수확량 감소분을 보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수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키려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를 위해 원자재 시장에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택 임대료도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만큼 노숙인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구조사국 자료에서 지난달 초 기준 1,3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체납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460만 명은 앞으로 2달 안에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다소 또는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4월 초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임대료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임대료는 2,002달러로 1년 전에 1,738달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만큼 노숙인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위 임대료가 $100 오를 때마다 노숙인 비율은 9% 증가한다는 2020년 기준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15개 주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 들어 보호소를 찾는 미혼모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 만에 대기자 명단이 2~3배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종종 직업을 잃거나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는 노숙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대규모로 재확산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을 막을 수 있는 개량 백신이 제때 보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앞서 보건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 지난 겨울 유행했던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와 BA.5 변이를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미국 회사인 만큼 신종 변이용 개량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개량 백신이 미국에서도 제때 보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제조사는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나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주 식품의약국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공급 일정이 그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형성된 집단 면역이 날이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를 막아줄 새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는다면 올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에서도 병원 입원자가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향후 1년 안에 미국에서 2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은 곧 보급이 가능해진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에도 일정 부분 방어 능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공 대란이 반복됐습니다. 뉴욕타임즈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를 인용해 지난주 금요일인 1일부터 일요일인 3일까지 모두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4,000편 이상이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6시 20분 현재 228편이 취소되고 2,145편이 지연됐다는 점을 반영하면 나흘간 결항편 수와 지연편 수는 각각 1,600편, 16,000편을 넘어섭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항공사와 공항 관제탑 인력 부족으로 최근 여행 대목때마다 항공교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2일 사우스 웨스트 항공 전체 운항 편수의 29%가 지연됐고 아메리칸 항공도 28%나 지연됐습니다. 항공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전직 항공사 임원인 로버트만 주니어는 뉴욕타임즈에 통상 항공편의 20%가 지연 또는 취소된다며 이번 연휴에는 그 비율이 30%에 달해 평소보다 좀 더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취소된 항공편 수는 총 12만 1,918대로 지난해 전체 취소 편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다만 미국의 항공편 운항 현황은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전날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프랑스 파리 샤르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전체 출발 편수의 절반가량이 지연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 권한을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교육 통제권은 뉴욕시의 학사 일정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교육 정책 등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이 부여돼 있으며 주의회에서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총소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 1회로 축소 운영했던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오늘부터 원상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축소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으로 거리 청소도 주 1회로 줄였는데
이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증가하고 쓰레기통이 넘치는 등 불만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교대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차량에 $65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온라인 매체 더 포인트 가이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새 터미널 착공 준비를 위해 8일부터 터미널 1과 터미널 2의 그린 주차장이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1 이용자는 터미널 8 인근의 레드 주차장에 주차한 뒤 에어트레인을 이용해 터미널 1로 이동해야 합니다. 터미널 2의 경우 에어트레인 운행도 중단되기 때문에 먼저 터미널 1로 이동한 뒤 야외 통로를 따라 터미널 2로 걸어가야 합니다. 펠팍타운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께 펠팍 27 페어뷰 스트릿에 위치한 2층짜리 옛 공장 건물에서 4급 경보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 타운에 소방관 100여 명 이상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 밤늦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한인들이 소유한 건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7년 펠팍타운 정부가 타운홀 이전을 위해 토지 수용을 통해 매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